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느러미 휴먼 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다시 기대하는 이들에게 정말 그 인생 철학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보면 지루하기도 하고 또 잘 느낌이 와닿지도 않는 주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의미를 찾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나름대로 소중한 그런 또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마무리 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이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하는 의미로, 마무리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또 축하를 드리고, 또 나름대로 칭찬도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이렇게 삶의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까? 요즘은 자극적인 거, 눈에 확 들어오는 거,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많지, 이렇게 이제 삶을 생각하는, 또 이런 의미 있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의 본능은 있는 것입니다. 활성화가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언젠가는 또 저희들이 동영상을 준비해 놓으면, 필요한 분들이 또 때에 따라 이렇게 함께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하니까 또 나름대로 또 기분이 좋습니다. 다시 기대하는 이들에게라는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청춘 예찬이라는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다시라는 말이 항상 중요하다고 그랬죠. 다시는 뭡니까? 넘어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전제로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열심히 또 이렇게 신경 써서 살다가 최근 들어서 바쁜 일이라든지 또 일과라든지 이런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정체되어 있는 나의 모습,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다시 기대하자. 그래서 다시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 강좌는 이제 이 마무리 강의는 청춘 예찬이라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나왔던 민태원님의 그 아주 수필이잖아요. 청춘 이는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말이다. 이런 아주 굉장히 청춘에 대한 예찬이 아주 아름답게 되어 있는 그런 수필이죠. 청춘이라는 말이 뭡니까? 정말 청춘이라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가슴 설레는 말이죠. 왜냐하면 청춘 때는 고통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유명한 화이트헤드도 그런 말을 했어요. 화이트헤드도 바로 유스라고, 청춘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고통에 접해보지를 못한 모습이 청춘이 아니겠는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쓴맛, 인생의 그 고통, 여기까지 아직 접촉이 안 된 천진난만한 모습, 그게 청춘이 아닐까, 그런 얘기를 화이트헤드도 언급을 했는데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청춘은 우리가 가슴 설레는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끊임없이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존재는 평생 청춘으로 산다. 청춘이라는 게 육체의 청춘이 있을 것이고 정신의 청춘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육체의 청춘이라는 거는 젊은 나이, 아직 세상사를 모르는 그런 그 천진난만한 모습이겠지만, 정신의 청춘은 뭡니까? 늘 그렇게 미래를 머금고 항상 청춘 같은 모습으로 사는 그거, 이 정신의 청춘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런 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삶은 정신의 청춘처럼 늘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비록 넘어졌다 하더라도 내 미래를, 우리가 이 강좌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모습의 나를 기대할 때 다시 그 기대 때문에 내 발걸음이나 내 생각이 바뀌고 청춘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바로 기대의 위력이라,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특별히 그 고통의 시기에, 어두움의 시기에 삼각 파도가 우리를 찾아온다고 했죠. 피라미드처럼 삼각형으로 우리에게 탁 다가와가지고 하나 파도로 탁 넘어져가지고 일어서려고 기우뚱한데 또 다른 파도가 나를 탁 치니
치명적으로 침몰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삼각파도죠. 바로 이런 삼각파도 같은 인생의 여건을 만나게 되면 정말로 못 일어날 수도 있고 불구자가 될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로 이제는 다시 회생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반드시 일어나 걸어야 되는 그런 희망을 우리가 결코 버려서는 안 되겠죠. 그런 희망을 되살리는 과정을 저는 기대하다라 이렇게 얘기하고, 희망은 잘 됐으면 일어섰으면 하는 두루뭉술한 이야기라고 보면, 기대는 아주 작은 거, 정말 내가 신체적으로 어렵다면 손가락 꼼질거리는 거 하나부터 시작해서 팔을 움직이고 목을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이고 이렇게 단계별로 나를 치료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게 그게 기대라. 저는 이제 그렇게 그거를 정의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작은 거 하나를 기대했을 때 우리에게는 더 큰 기대, 더 큰 전망, 정말로 우리를 바꿀 수도 있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더 큰 놀라운 기대로도 나아갈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이 강좌 내내 강조를 했습니다. 청춘의 나이는 정해져 있고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춘으로 사는 사람은 평생을 청춘처럼 살 수 있는 것이죠. 작은 기대 하나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또 다른 기대, 또 다른 기대를 덧붙이면서 우리는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 있죠? 나이아가라 폭포. 여기 이제 폭포가 쭉쭉 이렇게 폭포가 내려오면은 이렇게 강이 쭉 이렇게 있는데, 요 강에 이제 다리가 이제 나이아가라에 다리가 있어야 되겠죠. 요게 이제 지금은 뭐 큰 다리가 이제 뭐 잘 만들어져 있지만은 뭐 18세기인가 19세기인가 이때는 이제 다리를 만들 능력이 안 됐을 때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다리를 만들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만들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뭐였냐면 이 근처에서 연 날리기 대회, 이거를 광고한 거예요. 누구든 연을 날려가 이 연이 이 강 건너편으로 이제 연이 딱 날아가게 되면은, 연이 쫙 날아가면 아주 적은 금액이에요. 뭐 5달러인가 뭐 하여튼 그래도 큰 금액이죠. 옛날에 달러는 더 셌으니까. 어쨌든 5달러인가 상금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회를 열었더니 뭐 어린이들이 이제 자기 부모님하고 이렇게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떤 아이가 연이 넘어갑니다. 강 너머 쪽으로. 그리고 이제 그 아이 상을 주고 그 넘어간 연을 저쪽에서 잡는 거죠. 사람이 딱 연을 잡는 거죠. 사람이 연을 딱 내려가 연을 이제 잡습니다. 사람이. 그럼 여기 아이하고 이제 연이 실이 있잖아요. 이 실에다가 다른 철선, 얇은 철선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를 보내고 연결해 잡고 고정시키고 또 하나를 보내. 정말로 많은 연이 이제 연실이 이제 계속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굵은 강선이 되겠죠. 여기다가 또 다른 강선을 연결하고 해서 여기에 바로 현수교가 생긴 거예요. 현수교, 우리가 서스펜션 브릿지라고 하죠. 서스펜션, 줄이 위에 매달려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바로 연줄 하나가 그 나이아가라 강을 연결하는 다리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기술이 발전해서 더 좋은 기술로 큰 다리를 만들지만, 바로 장비나 기술이 없던 이 옛날 시절에 한 200년쯤 전이겠죠. 그 시절에는 연을 날려서 연줄 하나 가지고 거기에 덧붙여서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기대를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큰 거, 어마어마하게 굵고 그냥 무시무시한 기대, 이런 것만 성취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아주 작은 연줄 같은 거, 이런 거를 내가 실천을 하고 내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뤄내는 겁니다.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또 다른 것을 얹고 또 다른 실을 보내고 가는 실이 모여지면 그것이
어마어마한 케이블이 돼가지고 다리를 지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헬스 하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얘기 처음 하죠. 헬스장에서 처음으로 내가 이제 해야지 하고 갔으면 뭐 거기 뭐 오래 한 사람들 막 무시무시 하잖아요. 막 무거운 거 막 들고.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말란 얘기. 처음에 가서는 제일 가벼운 거 5kg부터 하는 거. 5kg 5kg도 안 되면 그냥 봉만 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5kg도 하게 되고 10kg도 하게 되고 조금씩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는 더 큰 것도 하게 되는. 그래서 무슨 남이 어떻게 하는가 이거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남이 100kg를 해, 50kg를 해. 나는 이제 5kg를 해. 남을 생각하지 말고 나의 차선, 나의 차선. 내가 지금 가는 나의 차선을 생각하면서 내 차선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저는 기대하는 삶이라 그렇게 봅니다. 고속도로 가도 한 80km에서 90km 정도밖에 안 가요. 그리고 이제 저속 차선으로 천천히 갑니다. 그럼 제 옆에 이제 한 150짜리가 붕붕 지나가죠? 하나도 이제 부럽지 않아요. 저쪽은 테스토스테론이 그 테스토스테론이 그냥 넘쳐나니까 빨리 가라. 근데 좀 다치지는 마라. 사고만 안 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염려는 하죠. 그런데 이제 아무리 옆에 좋은 차가 빵 쌩쌩하고 달려도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또 제가 천천히 간다는 위축도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인생은 나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내 길. 남이 어떻게 가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내 길을 내가 어떻게 가느냐. 지치지 않고 꾸준히 나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고요. 그게 바로 기대하는 삶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시 기대하자. 크고 막강한 기대만 얘기하지 말고 작은 거라도 나의 차선, 나의 길을 가자. 나의 칼라로 살자. 한 가지씩 내가 성취하고 이러다 보면 나이아가라 폭포에 현수교를 세우는 것처럼 내가 하는 작은 기대들이 모이면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나의 길 가는 거, 이게 바로 기대하는 삶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태원의 청춘 예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청춘이란 무엇이냐? 그 수필에서도 청춘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1차적으로는 젊은 사람, 또는 2차적으로는 이 나라, 이 민족, 그 당시 어려운 가운데 있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그 용기를 주는 글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청춘이라는 것은 어느 연령에 있는, 어느 신체 상황에 있는 사람만 청춘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이 기대를 갖고,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이 나를 위한 기대를 하고 그 기대를 실천하면서 나를 키워나갈 때 그 존재가 다 청춘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춘이라는 것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 그게 청춘입니다. 절대 나에게는 청춘이 이제 안 돌아올 거야, 이런 생각은 필요 없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기대하면 오늘도 나는 청춘으로 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강좌에서 내내 기대라는 말을 했죠. 기대하는 것은 첫 번째 제가 이제 희망이라는 말에서 얘기했죠. 희망, 이 호흡, 이 희망은 범위가 넓고 감성적이라고 그랬죠. 범위가 넓고 감성적입니다. 감성적이라는 것은 이 이야기라고 들을 때 가슴이 훈훈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은 안 그렇습니다. 가슴만 훈훈해져가지고 안 되죠. 나의 구체적인 나의 것으로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이 희망을 구체화, 작은 것을 골라서, 작은 것부터, 그리고 이성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뭡니까? 직접 내가 행하는 겁니다. 논리적인 겁니다. 내가 직접 했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감성적인 건 뭡니까? 하지도 않았으면서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저렇게 하면 참 좋을 거야,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남들이 잘하면 아우 저 사람 정말 아름답게 잘 살았어. 이 감성적인, 나 자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이성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했어, 내가 수고했어, 기대했어, 실천했어, 그러면 나에게도 이런 결과가 오겠지. 이게 바로 이게 기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대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이성을 강조하는데, 그렇다고 감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성과 이성은 골고루 우리 삶에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구체적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내가 다시 나의 차선을 가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막연하게 열매를 기대하고 막연하게 잘 될 것을 이렇게 희망하는 것만으로는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작은 것이라도 결과를 기대하는 것, 이게 바로 저희들이 이 강좌에서 얘기하는 기대입니다. 기대는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가시거리 안에 있죠. 반드시 내가 잡을 수 있는 거리 안에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첫 번째 기대고요. 두 번째 기대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끊임없이 자기를 다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수신. 특별히 이걸 과정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수신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잘 되면 잘 되는 여건에서, 어렵고 힘들면 힘든 여건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다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늘 내가 직접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해 가는 작은 것부터,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다듬어 가는 수신의 과정. 수신의 과정은 뭡니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죠. 70살까지 하고는 나중에는 그냥 마무리다, 그게 아니죠. 수신의 과정은 내가 이 세상을 끝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다듬는 과정, 그거를 저는 여기서 기대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깊은 어둠, 그렇죠? 또 고통, 심해 같은 거, 캄캄함, 거기에서 스스로 나를 발광, 그런 얘기를 했죠. 스스로 심해에서 빛을 낼 수 있는, 심해 생물, 심해 동물은 자기만의 발광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깊은 어둠에서 다른 곳에서 빛을 비춰주기를, 외부에서 나에게 빛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작은 불빛이라도 낼 수 있도록, 발광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기대하고 작은 빛부터 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기대라. 저는 이제 이 강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그 책에 있는 그 마지막 얘기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포기하는 일은 흔한 현상이다.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서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진정 나를 위한 것이라면 다시 시작하고 다시 기대해 보는 것이다. 작은 일로 인해서 내가 일어서게 되는 것이고, 그 작은 일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진다. 그 작은 일은 점점 커져서 천하의 일이 되고, 그 작은 일을 했던 작은 나는 점점 의미 있는 나가 되고, 역사적인 존재인 나가 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우주적인 존재인 나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제가 이 강좌에서 얘기하는 기대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히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기대하는 삶을 추천합니다. 또 지금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분들은 더 우리 주마가편이라고 그랬죠. 달리는 말에 책찍을 더 가는 것처럼 더 나 자신을 기대하고, 나 자신이 안 해봤던 것들을 자꾸 더 많이 기대해서 나의 내공을 좀 더 쌓고 끊임없는 그 과정에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저는 이 과정이라는 말을 참 중요하게 봅니다. 정말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 삶은 끊임없는 과정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죽는 그날이 그 나의 과정이 완성되는 것이다. 저는 이것을 많이 강조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과정 속에는 나를 끊임없이 수신하고 다듬는 것도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 그리고 어두움에 있을 때, 나 자신에게 작은 빛이라도 내게 할 수 있는, 나를 발광시킬 수 있는,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나를 발광시킬 수 있는 그런 작은 기대, 그 기대가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해줍니다. 그런 기대를 생각하고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은 바로 청춘인 것이다. 그렇게 저는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제 책에는 이제 부록이 있어요. 그래서 기대하는 걸 실제로 연습하는 몇 가지 그 예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또 얘기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가 저를 비롯해서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 또 모든 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소중한 우리 삶의 아주 아름다운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기대하는 이들에게 이 강좌는 오늘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좌를 들어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